안녕하세요.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는 뉴스 기사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앱스트랙을 실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가 미국 아마케 학술지에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아마케 AAC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발표됐다라고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두면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AACR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자, 여기 위쪽에 보면은 퍼블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자, 사이언티픽 저널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뭐 캔서 리서치도 있고,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입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면은 제 영상에서 많이 봤었던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인데요. 이것이 AAC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입니다. 자, 여기에 아파티닙에 관련된 논문이 실렸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자, 여기 서치 돋보기가 있죠. 여기에 아파티닙을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파티닙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파티닙과 관련해서 14개의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바로 클릭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앱스트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캄레니주맙이랑 아파티닙을 콤비네이션으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앱스트랙을 볼 수가 있는데, 자, NSCLC입니다. Non-small cell이니까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결과입니다. 날짜를 보면은 2011년 3월에 발행이 된 것이고요. 자, 여기에 그 월은 있지만은 일자가 없는 이유는 요렇게 3월 호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2011년 3월 호에 게재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적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렇게 발행된 학술지에 이러한 논문이 실렸다라는 것이고요. 자, 앱스트랙을 좀 보면요. 표적항암제의 리보세라닙이랑 면역항암제 캄레니주맙을 같이 병용으로 한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클리니컬 웍에서는 그 PD 계열의 블로케이드랑 표적항암제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션을 같이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PD 계열에 포텐시에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텐시에이트라는 말은 강력하게 하다, 약효를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퍼포스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은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션이 PD 계열의 블로케이드를 포텐시에이트,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시사하는 프리클리니컬 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임상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결과가 중요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자, 결과는 리서치에 있겠죠. 여기 보면은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1명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중에 1%니까 이 환자들은 대략 100명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자, 여기 보면은 105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100명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8명의 PR이 있는 것은 28%가 아니라 26.7%. 왜냐하면 분모가 100명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이 퍼센트는 28%보다 조금 낮아지겠죠. 그래서 26.7%.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시스, 그러니까 SD는 45%, 48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하면은 리보세라닙, 표적치료제랑 캄레니주맙, 면역항암제를 같이 쓰니까 NSCLC 환자들에게서 컴플리트 리스폰스 1명이 완전관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8명의 파셜 리스폰스가 발생했고 48명의 SD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면역항암제가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세대, 2세대는 필요가 없고 3세대 면역항암제만 각광을 받고 그쪽 이후 차세대 항암제가 아니면은 경쟁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신생혈관 억제제는 면역항암제의 약효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자료를 살펴봤었죠. 면역항암제를 혼자 쓸 때보다 2세대 표적치료제를 같이 쓰게 될 경우에는 효능이 대폭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역항암제를 월등히 뛰어넘는 정말 혁신적인 완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한은 면역항암제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적항암제의 서포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썼을 때 효능은 면역항암제 쓰는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들에 대한 우려감은 HIV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리보세라닙은
2세대 표적 항암제이기 때문에 한물간 치료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면역 항암제 혼자만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2세대 표적 항암제도 같이 사용한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안 먹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표적 항암제는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각자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면역 항암제의 작용 기전이 이후에 발견돼서 그렇지, 만약에 혈관신생 억제제보다 먼저 발견됐다 그러면은 면역 항암제가 2세대고 표적 항암제가 3세대였겠죠. 발견된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작용 기전은 다르거든요. 혈관신생 억제제는 암을 굶겨 죽이는 거고, 면역 항암제는 피하 식별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장님이었던 T세포에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각각의 작용 기전이 다른 만큼 각자가 효과가 내는 그런 분야도 다르겠죠. 그리고 각자 작용 기전이 다른 만큼 같이 쓰면은 효과는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를 또 보면요, ORR 같은 경우에는 30%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CR이 1%고 PR이 26%인데 ORR은 더 높게 30%가 나왔죠. 그 이유는 파퓰레이션이 94명이 됐습니다. 자, 이 앞에는 전체 105명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나왔는지를 본 것이고, 자, 이 다음에 ORR부터는 요 94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 조금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여기 100분의 28 하면은 28%가 나오는데 분모가 105로 더 크니까 더 작게 나왔죠. 26.7%. 만약에 분모가 94였다면은 28%보다 더 높게 나왔겠죠. 그래서 뭐 대략 30% 가깝게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것은 이 뒤에부터, 그래서 ORR이 30%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MPFS 같은 경우에는 5.7개월이 나왔고 OS가 15.5개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PFS에 비해서 OS가 대략 3배 정도 더 크게 나왔네요. 이 차이는 PFS 지표랑 OS 지표의 차이겠죠. 프로그레션의 차이라는 뜻이고요. PFS는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은 기록이 되는데, OS 같은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커져도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자가 프로그레션이 일어났다, 종양의 프로그레션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바로 기록이 돼서 5.7개월이 되겠지만은, 프로그레션이 일어난다고 해도 환자가 살아있으면은 OS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환자가 종양이 커지면서도 계속 살아만 있다면은 OS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때 15개월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간값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미디안 값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뮤테이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뮤턴트랑 와일드 타입을 비교를 한 건데, 자, 뮤턴트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뮤테이션이 있는 건데, 자, 뮤턴트의 ORR은 42.9%, 그런데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28.1%입니다. 그러니까 자, 눈으로 봐도 뮤턴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ORR이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year survival rate도 85%대 53%로 뮤턴트가 더 치료가 잘 되는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은 억셉터블 하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CR도 발생하고 ORR이랑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encouraging anti-tumor activity를 보여줬다라고 컨클루전을 내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듯이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더 more benefit이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CR에서 발행하는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라는 학술지에 언급이 되었던 아파티닉 칼리네주마브의 NSCLC 병용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